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선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두 분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오늘 시장이 또 좋았기 때문에 9거래일 동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할 때 역시나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거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더 갈 거다라는 의견 주셨었는데 일단은 코스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선 전문위원님. 네. 더 갈까요, 코스피 시장?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더 네. 갈 수 있습니다.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매물대가 조금 많이 포진해 있는 2,300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조금 너무 경계를 늦추시지는 마시고 일단 2,240 이상을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또 2,300까지 달려갈 수 있으니까 그 징검다리 하나가 있다고 보시고요. 내일은 오늘 상승 이후에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도 선물 포지션을 상당히 상방으로 강하게 매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이지만 큰 뭐 변화는 없이 내일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큰 무리 없이 앞으로 2,300까지는 충분히 상방으로 열려서 달릴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깐의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2,300선까지 지수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내일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한번 기술적으로 살짝 눌려주고 작은 그 눌림을 주고 한번 다시 반등한다면 오히려 더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약간의 눌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서 눌림이 나올 시에는 오히려 그동안 봐오셨던 종목들 중에 조금은 또 눌림이 함께 나오는 종목을 접근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김현선 전문위원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 예. 코스피 시장 예. 2,300선까지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계속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싶어요. 예. 좋다는 말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처음 나왔을 때 네. 도끼 장세가 왔다. 저는 예. 그 도끼장세, 정배열 도끼장세가 뭔지 예. 저만 지금 모르고 있는 예. 건가요? 일단은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으면 네. 덩달아서 모든 종목들이 또 업황이 다 갑니다. 그래서 시가에 딱 매수를 해도 그냥 튀는 그런 장세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 또 다른 말로 말씀드렸어요. 찍어도 다 간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제 거예요? 딱 시가에 찍어도 이제 딱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시장이 됐다.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잔치가 열렸다. 이제 먹을 것이 많으니까 너무 여러분들께서 위축되지 마시고 이게 잘 차려진 지금 밥상이 오니까 그거를 준비를 해서 잘해서 좀 드셔라. 근데 또 나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잔치 다 끝나고 나서 설거지 타이밍에 또 들어가신다는 거야.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한번 차트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나왔을 때 지금 시장이 정별이 됐다. 그래서 정별이 됐기 때문에 주가 방향이 강력하게 튀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때 5일선과 11선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5일선이 너무 앞서가니까 11선이 5일선에게 너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약간의 옆으로 좀 조정을 주면서 11선이 5일선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줄 거다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상승하면서 보시면은 11선이 살짝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틀면서 5일선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내일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모든 결과가 끝나고 아침에 이제 동시 효과 들어가면은 11선이 5일선이 훨씬 더 따라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6선이 점점 벌어지면서 골든 크로스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도록 하고,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나왔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종목 고르기가 너무 힘드시다. 그러시면 그냥 레버리지를 사시라.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시든
아니면은 그냥 코스피 레버리지 사시든 그냥 레버리지를 사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가시다가 제가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고점 부분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면 그때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청산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또 업종 차트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같은 건 대형주죠. 대형주가 가야지만이 지수가 가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 중에서도 이 종목을 좀 강력하게 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조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의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대형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중소형주의 종목을 잘 보시라. 지금 이 주형주의 좀 차트 나오는데 골든크로스가 완전히 만들면서 얼마나 지금 아름답게 상승하고 있나요? 완전히 이 돌파 같은 경우도 고점을 돌파를 하고 완전히 지금 양봉만 계속해서 나오면서 음봉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면 당연히 그러면 증권주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증권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니까 증권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가담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서 소형주 같은 거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 이 상승 흐름에서 음봉 하루만 나왔어요. 다 양봉이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코스닥의 종목들을 잘 좀 공략하신다면 이번 잔치가 열리는 시장에서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흥분하셔가지고 약간 사투리가 나오신 것 같아요. 하채기 위원님 말투가 참 정겨우신데 찍기만 하면 가는 장세다. 지금 시장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끼 장세에서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현선 전문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꾸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뜨거운 도끼 장세를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종합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주봉 차트 보시면 네. 2300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물대가 포진돼 있고요. 장기 이평선이 아직은 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정식으로 정배열 상태에 진입한 건 아니다. 사실은 우리 시장은 이제 대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처럼 완전한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시장이 간다, 지수가 좋다, 오늘도 지수가 좋았죠.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이런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도 지금 앵커님께서 브리핑 해주셨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땠죠, 흐름이? 쥐꼬리만큼 갔죠, 사실은. 네. 등락률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지금 환율이 1140원대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환율이 1140원대 이하로 오늘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안정을 좀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앞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여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 위주의 수익률을 좀 더 낼 수 있는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그렇게 접근해 보신다면 앞으로도 시장은 괜찮은 수익을 가져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내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들 다시 한번 날아오를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현대그룹주들이 약간은 움직여줬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경협주들 어떨까요? 그 앵커님께서 저한테 먼저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 남북 경협 관련해서는 그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일단 제 의견을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남북 경협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번 12일까지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과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만나셔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과연 그러면 가장 그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발이 다시 한번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관련 종목들은 다음 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저는 전체적인 남북 경협주에 대한 포지션은 반등시 그리고 호재가 나왔을 때마다 매도 사인이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들의 몫이다. 지금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계신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거나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분할 수익 청산하시거나 아니면은 탈출을 하시는 계기로 삼으시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자제하시라.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은 테마주로서의 어떤 접근보다는 다른 섹터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협주 사실 저희 상담 시간에 아직까지도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참 예민한 종목인데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 하채기 전문위원님께서는 예. 긍정적으로 밝게 보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저는 현 정부가 과연 무슨 사업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있나 그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대북 사업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실패를 하냐 성공하냐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조금 안 하고 정식적인 보고 라인을 통해서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일 그걸 체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오히려 저는 더 투자자들의 심리를 더 유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도 끝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하지 말고 우리가 다 팔로우해서 그걸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끝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나쁜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해주면 좋겠는데 꼭 그 미리 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좀 이상하게 뉘앙스를 좀 풍기는 게 그게 조금 좀 거슬리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야,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아난티 같은 종목은 워낙 이제 고점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미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북 관련해서 종목 중에서 가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북 관련 종목들이 다 가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에서 제대로 매집이 되어 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세력들에 의해서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크게 올라갔다가 급락했던 종목들을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대응을 하시는 방안인데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아난티 같은 경우도 잡으셔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분석에서 분명히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 그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신규를 매수하셔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짧게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종목들도 가지 못하고 제자리 머물러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 종목 중에서 이제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이건 배합 사료를 그다음에 밀가루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오늘 이제 백신 관련해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첨보 말씀하셨죠. 그 첨보 회사와 같이 합쳐서 그 2차 전지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닥에 있으면서 큰 시세를 내지 않고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공략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